안녕하세요. 노후 자금을 연구하는 돈맛 채널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셨나요?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보도, 그리고 놀랍게도 비트코인도 최고가를 연이어 경신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한번 팔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금과 비트코인, 동시에 사상 최고가 행진. 금은 온스당 4,000달러 돌파, 비트코인은 12만 6천 달러를 돌파하며 둘 다 최고점을 찍었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지금 자산 시장에 어떤 흐름의 변화가 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흐름을 함께 읽어보고 여러분의 미래 자산 관리 관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 왜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올라가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이 현상이 왜 가능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으로 여겨지지만 지금은 둘 다 힘을 받은 듯한 모습이죠. 미국 연준은 9월 기준금리를 0.25% 내렸고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돈을 어디에 넣어야 할까 하는 흐름을 만들어요. 금리가 낮아지면 예금과 채권의 매력이 줄고 금 같은 무이자 자산이나 디지털 자산 쪽에 자금이 더 몰릴 수 있거든요.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지정학 리스크가 투자자들을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금 보유량을 늘리는 움직임도 보여요. 이런 수요 증가가 가격을 밀어올리는 한 축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은 에브리싱 랠리라는 말도 나돌고 있어요. 안전 자산이 오르면서 동시에 위험 자산도 오르는 양상. 이건 돈이 유동성을 찾아 떠도는 상황. 자산시장 전반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그런 시대라는 뜻도 됩니다. 2. 금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금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같이 보죠. 최근 금값은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고, 연초 대비로 보면 50% 이상 상승한 상태예요. 골드만삭스는 금 가격 전망치를 4,300달러에서 4,9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심지어 금 1kg이면 일본 소도시의 새집 한 채와 맞먹는다는 식의 보도도 내놨죠. 금 기반 ETF로의 자금 유입도 강하고 중앙은행 매입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단순한 랠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추세로의 이동 가능성입니다. 3. 비트코인도 같이 오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있다는 점은 이번 흐름을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약 12만 6천 달러까지 올라갔고 여러 분석에서는 14만 달러까지 가능성 있는 베팅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위험 자산만의 랠리가 아니라 위험과 안전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디지털 금이란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고요. 이 흐름은 투자 심리가 양극단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을 함께 끌고 가자는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4. 미국 나스닥도 최고점을 찍었다. 금과 비트코인뿐 아니라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최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금이 동시에 오르는 건 불확실성 대비 흐름이 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축이 같이 오르는 건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 그리고 리스크 자산 선호라는 복합 흐름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5.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투자에 임해야 할까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흐름을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이것이 미래를 위한 자산 관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 9월 미국은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이후 시장에서는 이게 시작일 뿐이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완화, 달러 약세 등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몇 차례의 추가 인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계속된다고 해서 무조건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유동성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자산 가격의 변동성도 커지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자산 시장이 최고점 근처일 때 모든 돈을 한 방향으로 쏟아붓는 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균형 감각입니다. 분할 매수, 일부 이익 실현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중요하죠. 특히 흐름이 바뀌는 분기점이 보일 때는 일정 비중을 현금이나 안전자산 쪽으로 옮겨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 구조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기 수익이 아니라 미래의 안정입니다. 금리 인하 국면을 잘 활용하면 자산이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구조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선택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생활 수준을 결정짓는 미래 설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 상승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좋은 흐름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요소들도 분명 있어요. 다시 금리가 오르면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금과 자산 가격이 달러 강세에 약하게 반응할 수 있고, 미국 나스닥 중심으로 조정이 오면 연쇄 반응 가능성도 큽니다. 금 유통 규제, 과세 강화 등도 변수될 수 있고요. 최고점 랠리 속에서는 과열의 역습이 올 수 있으니까요. 금, 비트코인, 나스닥이 함께 오르는 이 흐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흐름을 읽는 법을 배우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미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 배분은 어떠신가요? 흐름 속에서 흔들리고 계신 건 아니실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전략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돈맛 채널은 앞으로도 노후 자금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